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공동주택이 되겠죠. 흔히 알고 계신 아파트. 왜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인가? 단독주택은 하나의 세대만, 하나의 가구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모여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공유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아파트 같으면 복도나 놀이터, 주차장 이런 것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죠. 단독주택은 우리 집 마당에 주차장, 우리 집 마당 우리가 쓰고, 우리 화장실 우리가 쓰고,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은 하나의 세대를 위해서 지어놨는 주택이고, 공동주택이라면 비슷하게 지어졌는 게 모여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니면 원룸주택, 상가주택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집을 찾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터무니없는, 아주 막 이렇게 대지가 500평, 1000평이 되는 커다란 원룸주택 없습니까? 아니면 상가주택도 엄청나게 큰 거 없습니까? 아니면 가구수가 30개, 40개 많이 쪼개졌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긴 한데, 단독주택이 예전에 우리가 2층 양호, 단층 주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쓰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개념이 커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동주택, 아파트, 커다란 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큰 건물을 위험하게 짓지 말라, 이런 뜻으로 단독주택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간단하게 이 건축법에서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4가지의 그 경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념에 남아있는 하나의 첫 번째 2층 양호, 단층 주택 이런 것처럼 하나의 세대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골목길에 있는 그런 주택들, 그게 이제 단독주택, 그게 원래의 개념이지만 거기서 확장이 됐는데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각각의 세대 가구가 되겠지요. 여러 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각각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방이 없다든지, 샤워 시설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동적으로 사용하게 해놨으면 어떤 이제 기업의 기숙사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데도 그 각각의 호실에는 장기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다중주택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독주택의 한 가지 범위가 되고요. 그 다중주택은 100평, 그 전체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평 밑으로 지을 것, 이런 제약도 있고,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런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게 짓는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공적인 용무로 사용을 하는 주택, 저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흔히 말씀하시는 다가구 주택이죠. 다세대와 다가구는 차이가 있는데,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분리 등기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이긴 한데, 말하자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는데 가구만 여러 가지입니다. 가구가 여러 개 모여 있고 한 개의 건물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죠. 이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흔히 요즘 많은
원룸 건물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은 전체의 한 동의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에 그 단독주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의 바닥 면적이 200평 밑으로,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밑으로 지어라, 이런 제약이 있고, 역시 다중주택처럼 3계층 이하로 지어라,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층이 제일 밑에 층이면 필로티로 들어가지고 짓는다면 4계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단독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은 세대수의 기준이 대지가 아무리 넓더라도 19세대밖에 안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25세대, 30세대가 있는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법을 벗어나게 지었는 편법을 쓰는 건물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건물이 있다고 보러 오라고 그러면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서도 안 되고, 실제 그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바닥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원룸을 대골처럼 19가구를 넣더라도 면적이 남아버리겠죠. 그러면 그 200평, 660제곱미터를 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입장에서, 건축을 업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지가 200평, 300평이 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평 초반이나 120, 30평이 그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평짜리 그 단독주택용 토지와 150평짜리 단독주택용 토지가 있다면 120평짜리가 먼저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단독주택을 정하게 된 법을 알고 계신다면, 토지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구나, 토지의 가격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단독주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단독주택은 층간소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단독주택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2층, 3층 이렇게 짓게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처럼 층간에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아니지만 가구가 들어와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집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지어졌는 것이 단독주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을 조금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전체가 옆집에서 울리고 아랫집, 건너집에서 울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층간소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단독주택이죠.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부모님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이제 내가 전입을 했을 때 세대 분리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단독주택이 하나의 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 분리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단층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세대는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다 살았지요. 그렇게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하나의 주택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세대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단독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호실은 없어도 괜찮을까요? 단독주택이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세대는 각각의 호실별로 등기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다세대 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호실이 중요합니다. 예. 어느 몇 번지에 몇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지 확정일자를 받고 자신의 보증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주택이라면, 단독주택이라면 어느 집원까지만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그 보증금은 이래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안에 그 단독주택 안에서 몇 호실 하는 것은 편의상으로 나눠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세대 주택이 아닌 상황이라서 굳이 몇 호실까지 표시를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이 실제 그 단독주택의 등기부상이나 아니면 그 이제 공부상에 호실이 표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실까지는 표시를 안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주택에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단독주택은 방별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심지어 방이 한 칸이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몇 번지 어떤 주소의 단독주택에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주택에 거주했던 임차인, 집주인,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가능하고, 앞에 사람이 실제 이제 주소를 빼지 않더라도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주택과 대비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